자, 2025 면접 이것만은 꼭 보자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면접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고요. 면접 전 준비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전 준비사항은 면접 전날부터 시작해서 당일날 주의할 점, 어떤 것을 입어야 되고 외모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로 한번 중심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전날이 왔어요. 연습을 많이 해서 충분히 연습을 했겠죠. 자, 면접 가기 전에 당연히 신분증 챙기셔야 되고요. 인터넷에서 이제 수험표를 출력하셔가지고요,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게 될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여러 군데를 볼 거니까 장소는 어디인지 시간은 어디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특히 대학은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이 면접을 보기로 한 이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좀 대부분 멀리 있는 쪽의 대학을 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 대학에 가는지 교통편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전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문 있죠?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현장에서 연습할 자료를요, 종이로 출력을 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리허설은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가족을 중심으로 연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왜? 너무 연습을 하면 목이 아파요. 목이 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면접 전날만큼은 목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면접 당일이 됐습니다. 어제 챙겨놓았던 신분증과 수험표 다시 확인해 보시는데도 주의할 점은, 확인한다고 해서 꺼내놨다가 안 집어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확인한 다음에 바로 원래 있었던 가방에 넣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대학과 장소 시간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면접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지각하면 기회는 안녕입니다.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요. 지각해버리는 순간 면접의 기회는 날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가는 경우에는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출발하셔야 되고요. 부모님께서 차로 데려다 주신다는 경우에는 막힐 수 있겠죠. 대부분의 이제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잡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일찍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시거든요. 기다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어떤 장소에서 주차를 하고 기다리시지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학교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장 대기에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면접장에서는 속으로 연습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말로 하다 보면은 주변에 민폐에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절대 엎드리면 안 되고요. 휴대폰 부모님과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가실 수도 있는데, 갖고 가실 경우에 무조건 오프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프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따로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제출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 얻으려고 서성대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한 번 더 면접 문제 보시고 긴장한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다잡을 수 있는 여유를 챙기는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면접 복장은 이 면접 그 수험표를 뽑을 때 이렇게 대부분 나와요. 이런 걸 입고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입고 오지 말라는 것은 교복입니다. 교복 입고 오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교복은 절대 입으시면 안 되고요. 깔끔한 캐주얼 복장으로 보시면 돼요. 셔츠에 약간 추울 경우에는 니트라던가 가디건 입으시고요. 바지는 깔끔한 면바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복장 규정도 다 알려주기 때문에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보통 맨 얼굴보다는 가볍게 기초 화장 정도는 하고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염색 많이 하는데 특히 수능 끝나면 많이 하거든요. 근데 면접에 있는 친구들은 이 염색을 조금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밝은 색으로 하면은 첫인상에 좀 그렇죠. 아무리 이제 시대가 변하더라도 면접을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지긋한 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밝은 연습을 하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끝난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웬만한 액세서리는 다 빼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건 괜찮은데, 특히 이제 피어싱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모자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머리가 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휘날릴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하나로 묶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시 주의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면접장에 가면 이제 각 학생들마다 면접 번호가 주어질 겁니다. 자, 이름으로 절대 부르질 않아요. 면접 들어가서도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자신의 면접
번호가 호명이 되면 이제 문에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노크를 똑똑똑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노크 없이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문이 쾅 닫힐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문을 살며시 닫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론 꽝 닫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의 첫인상이 꽝이라는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되면 좋을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서 바로 가볍게 면접관들에게 목례를 하시고요. 가운데 의자가 있을 겁니다. 바로 앉지 마시고요. 의자 딱 서 계시면 돼요. 서 계시면은 면접관들이 앉으라고 할 겁니다. 그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앉은 다음에 가볍게 이제 무릎에 두 손을 주먹을 살짝 진채로 놔두면 되는데 얘기했었어요. 그쵸? 답변할 때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세는 당연히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꼿꼿하게 앉는 게 좋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자, 만약에 그걸 흐트러진 자세를 발견했다면 너무 이제 놀라지 마시고 다시 바르게 가지런히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어려워도 당황한 모습 컨트롤 해야 됩니다. 미소로 답하셔야 되고요. 특히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다리를 떠는 친구들, 떨고 있는 다리를 발견한 즉시 떨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질문이 모르더라도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흔드는 거 하지 마셔야 되고요. 한숨, 특히 머리 긁는 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면접관을 보통 우리가 눈을 바라봐야 되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죠.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간이나 인중을 보면은 조금 더 낫긴 해요. 왜냐하면 눈이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눈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보다는 미간과 인중을 보는 게 좋고요. 특히 질문하신 분만 보지 말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연습하실 것 같고요. 실제 면접장 가서도 답변할 때 한 분만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편 분도 보면서 이렇게 시선 분산하는 것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모르는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천정이나 바닥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다음 답변할 때도 목이 막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못했더라도 울지 말고 다음 질문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의견을 만약에 물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너무 고집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의견을 얘기하고 근거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면접관이 반박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그 의견도 이런 면에서는 제가 참조할 만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의견도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짜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모를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대답은 이거예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준 거를 막 10초씩 하면 안 돼요. 한 2, 3초 정도 기다리다가 그래도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답변을 못한다고 해서 말도 하지 않고 생각하냐고 오래 가자라면 최악입니다. 모르면은 바로 모른다고 하시고 그 다음 질문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물어보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생각이 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못했던 답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듣다 보면 너무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하는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진짜 질문의 내용을 잘 못 들었으면은 정중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보시면 면접관들이 다시 한번 친절하게 얘기를 해 줄 겁니다. 자, 의머하지 마시고요. 의머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 동영상을 보면서 의머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 의머를 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연습을 하지 않고는 받기가 힘들고요. 대신에 목소리는 좀 자신감 있게 작은 목소리보다는 좀 더 큰 목소리가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소리가 좀 빨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템포를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비속어 사용하면 안 되고요. 특히 6번도 중요합니다. 답변을 아무리 잘해도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답변은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기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완벽하게 끝내는, 마무리를 끝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자, 면접 내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싶은 말을 해야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보다는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전에 자소서라는 걸 쓸 때도 결론부터 쓰라고 많이 하거든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하라고. 근데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식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결과가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도 이 자소서를 평가하는 분들은 다시 읽어보면 돼요. 그걸요. 근데 면접이라고 하는 그 순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맨 처음에 답이 나와야 돼요. 결론이 앞에 나와야 되고 결론의 근거라든가 이유가 뒤에 제시되면 돼요. 전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답변이 진행되도록 답변을 짜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절대로 장황하지 않게 길게 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문장의 길이가 짧아야 돼요. 소위 얘기하는 복문으로 답변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논술도 똑같거든요. 복문보단 단문으로 가는 게 좋은데 답변도 똑같아요. 너무 길게 이어지면 듣는 사람이 조금 피로해지거든요. 그리고 너무 내용이 많으면 면접관이 그 답변을 자릅니다. 보통 우리가 답변할 때 30초에서 40초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도 넘어가 되면 면접관도 어쨌든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서 역량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자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말이 굉장히 끊기잖아요. 면접관에 의해서 당황해요. 당황하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멘탈이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면접관에 의해서 끊기지 않도록 답변을 깔끔하게 해야 돼요. 대신에 답변은 마무리가 잘 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면접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갈 때 많은 친구들이 이걸 많이 놓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참 아끼는 것 같아요. 이 면접관들도 사람이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어른이시죠. 어르신들이 어쨌든 어른들이 이런 면접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면접의 그 결과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갈 때도 가볍게 목례하시고 나가고 문 닫을 때 꽝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갈 때도 문을 쾅 닫지 않고 조심히 나가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꼭 조심할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면접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부 질문 말고 기본적인 질문이 보통 8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 노력, 활동, 책, 인물, 마지막 언급, 보통 8개가 많이 나오는데,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자소서가 있을 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물어보는 대학도 은근히 있습니다. 자기소개는 여러분들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질문이고 답변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미리 만드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자기소개라고 하는 거는 지원 동기가 포함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 학과를 오게 됐는지,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걸 기조로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면 됩니다. 자신의 컨셉을 잡고요. 컨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20-30초 동안. 여러분이라고 한 상품을, 그 상품을 살려고 대표로 나온 면접관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애매하기보다는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색깔과 별명과 신조를 쓸 경우에는 그걸 쓴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짧고 구체적인 경험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활동이라던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소개를 하는 게 훨씬 더 신빙성이 좋겠죠. 한마디로 자기소개에서는 여러분들을 뽑아달라고 면접관들한테 호소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자기소개 질문 답변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원 동기를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 동기랑 자기소개 비슷하긴 한데 자기소개가 좀 더 큰 범주라고 보시면 돼요. 지원 동기를 많이 물어볼 경우에는 당연히 그 대학, 그 학과에 대한 분석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대학 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 대학의 커리큘럼,
교수진 분석까지 해야 되죠. 다 어디 나와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지원 동기를 얘기를 할 때 이 학생은 정말로 우리 학과에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학종이든 교과든 면접이든 전형은 최초 합격자 많이 나가잖아요.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도 목표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학교에 남아있을 학생을 뽑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당연히 소위 얘기하는 충성도가 높은 친구들을 뽑고 싶어 하겠죠. 그러한 충성도를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원 동기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 내용이 지원 동기에 녹아 들어가도록 답변을 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점과 단점도 물어보긴 한데 장점은 그렇게까지 잘 하실 수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조심할 점은 그냥 사실 그대로 단점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 이야기하지 마시고 고칠 수 있는 단점,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단점을 고쳐서 이렇게 조금 한 단계 스텝업, 레벨업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단점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4번이 중요한 겁니다. 4번이. 자, 이런 식으로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요즘은 잘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이게 학생부 면접일 경우에는 이렇게보다는 그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되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퉁쳐서 물어보는 대학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교과와 관련된 면접에서는 이렇게 퉁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교과 면접에 지원한 친구들은 이런 걸 여러분들의 어떤 대표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한두 개 정도를 끄집어내서 활동을 하기로 했었던 동기라던가 어려운 과정,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포인트를 토대로 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같은 경우는 책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학생부에 있는 책, 구체적인 책을 딱 집어서 물어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쨌든 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줄거리 전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얘기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읽게 된 동기, 느끼고 배운 점 위주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학생부에 기재된 책 모두를 준비하는 게 좋고요. 어쨌든 비전공 관련된 책을 물어봤을 경우에는 전공과 연계점을 지어서 답변을 마련해 주시고요. 전공 관련 책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답변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정교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인물을 물어보진 않는데 물어볼 수도 있죠. 특히 중요한 점은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가족, 친인척과 관련된 건 절대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인물도 하시면 안 되겠죠. 실제로 존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정치적인 논란의 인물은 좀 빼는 게 맞고요. 기왕이면은 전공과 연관되어 있는 학문적 업적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조심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거의 100% 나오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격에 대한 의지를 보시면 되고요. 간절함과 솔직함을 보여야 됩니다. 대신에 너무 지나치게 튀려 미사오고 쓴 그런 답변, 약간 트렌드에서 벗어난 답변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지양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4번도 중요해요. 만약에 대답을 못한 질문이 있으면 요때 그 못했던 답변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한 답변이 있는데 그걸 안 물어봤다면 그 답변을 말로 풀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과 이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내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소회를 담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던 특이한 거 있죠. 특색 있는 경우도 하는 거 좋긴 한데, 특색 있는 경우 같은 여러분들이 보통 만들기보다는 어디서 검색해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는 요즘은 추천하지 않는 답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학별 면접 종류를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재시문 면접보다는 서류학위 면접, 즉 학생부 면접을 보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 대학교 가셔가지고요, 대학별 기출문제
혹은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집을 통해서 2년치만 보시면 돼요. 작년 거나 재작년 거. 이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지문을 만드는구나 먼저 보시고 나서 그 지문을 바탕으로 학생부에서 지문을 뽑아내셔가지고 답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거의 다 준비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모음집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찍으셔도 되고요. 제가 유튜브 밑에 댓글에 달 거니까 그 링크를 직접 타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면접 자료 모음은요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셔가지고요 놓친 자료 있으면 다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 면접 이것만은 꼭 보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고요. 꼭 여러분들 면접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쌍태희 스마트 상근쌤이었습니다.